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우리가 시로 보았습니다. 시로 그 담양에 40군데를 봤거든요. 시로써요. 40군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추월산 마루에서를 김혜숙 선생님, 일명 울릉댁이죠. 제가 울릉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게 되어버렸어요. 추월산 마루에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추월산 마루에서 조선이 석양이 추월을 넘고 있다. 모두 호명되어 떠난 자리에 퍼져나가는 고요. 한때 꽃이었을 익숙한 이름을 하늘에 써본다. 바람의 저항을 피해 눕는 것들은 제 나름의 방향을 가진다. 뼈마디 마른 만큼 눈물로 채우는 억새는 신이 가꾸는 가을의 전령인가. 마디를 꺾으면 비스의 언어가 솟구친다. 어느 정멸이 이처럼 환했을까. 추월산 마루에서 빈 뼈들이 일어서는 소리. 다시 한 시절을 열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간 우리 김혜수 선생님이 시로 보는 천년 담양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로 뭐라고 감사한 말씀 드릴지 모르고요. 내년에도 이제 강좌가 열린다 하니까 내년에도 정말 멋지게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월산은 제가 이게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예, 추월산은.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없습니다. 그 상궁에 그 올라가기 전에 암벽에 그 보리암이 있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담양호나 이 담양 들판, 대전 들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대단해요. 정말 멋있습니다. 일대 장관이거든요. 저 딱 한 번 이제 이쪽으로 보리암 쪽으로는 한 번 올라갔고요. 저쪽으로 이제 몇 번 올라갔는데. 그래서 추월산은요. 금성 산성호과 함께 그 임진왜란 할 때 격전지였어요. 예.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항거했던 장소입니다. 추월산이요. 마지막으로 항거하고 금성 산성에서 그 예를 들면 전봉주 장군이 자기 밀고 해가지고 친한 사람 밀고 해서 서울로 압송돼서 처형당하게 되는 겁니다. 추월산 마루입니다. 석양이 추월을 넘고 있다. 네. 저녁쯤 이제 석양에 저쪽 넘어가는 겁니다. 모두 호명되어 떠난 자리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호명되었다는 것은 햇볕이 시차에 따라 착착착착 오면서 다 불러주는 거예요. 아, 대덕면이구나. 여기는 가사문학면이구나. 여기는 고서면이구나. 여기는 예를 들면 뭐 봉산면이구나. 여기는 담양비대. 여기는 수북면이구나. 저쪽은 대전면이구나. 저쪽은 용면이구나. 이렇게 태양이 쭉쭉 이렇게 호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은 그 지명만 호명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 모든 새, 모든 사람들을 다 호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양빛이 그렇게 빛가닥에 많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은 우리는 태양을 그냥 태양이라고 부르지만 태양의 빛가닥에 많은 이유는 우리를 다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기 가면서. 네. 동에서 서로 가면서 모든 이론과 모든 사람들을 다 호명해줘요. 대단하죠? 태양으로 그 빛살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시적으로 제가 푸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퍼져나가는 고요. 한때 꽃이었을 익숙한 이름을 하나에 써본다. 다 지나가면서 다 꽃피게 했어요. 사람을 살렸고, 식물을 살렸고, 새를 날렸고, 구름을 흘려보냈고, 바람을 흘려보냈고, 불었고, 다 꽃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안 비쳤으면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치죽 속에서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비춤으로써 모든 것이 꽃으로 됐다는 거예요. 꽃만 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의 저항을 피해 눕는 것들은 제 나름의 방향을 가진다. 이런 거는 줄쳐놔야 되죠. 눕는 것들은 제 나름의 방향을 가져요. 그쵸? 억새는 한쪽으로 눕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어떤 고를 따라서 어떻게 왔는데 그 방향으로 누워요. 강변을 한번 가보십시오.
억새가 무질서하게 눕는 게 아니에요. 갈대랑 한 방향으로 눕습니다. 자, 그러면 눕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보편적인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살고 집에 살잖아요. 눕는 방향 한 방향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방향이에요. 딱 눕는 것은 한 방향이에요. 그렇죠. 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허다못해 수구초심이라 해서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지 고향에 둘러내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갖고 와서 지금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눕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누워서 자면요, 머리가 아프대요. 실제 리듬이 깨진답니다. 같은 방향. 그래서 우리는 잘 잘 때 지부 방향이라든지 그 위치를 잘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도 눕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리다는 거. 그리고 눕는 것들은 제 나름의 방향을 가졌어요. 뼈마디 마른 만큼 눈물로 채우는 억새는 신. 어떤 신이 가꾸는 가을의 전령이다. 전령. 먼저 보내는 거죠. 가을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억새를 딱 피게 함으로써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단풍도 있고 홍시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뭐 들판에도 그렇고요. 마디를 꺾으면 빛의 언어가 솟구친다. 마디를 꺾으면 그 속에 있던 빛들이 솟구쳐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멸이 이처럼 환했습니다. 정멸, 번뇌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높은 경지. 이게 정멸입니다. 높은 어떤 경지예요. 추월산 마루에서 빈 뼈들이 일어서는 소리. 빈 뼈는 억새잖아요. 일어서는 소리가 난대요. 바스락바스락. 다시 한 시절을 열고 있다. 한 계절을 열고 있다도 상관없습니다. 겨울을 열고 있다도 상관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 늦가을 추월산에 올라서 그 억새를 보고 쓴습니다. 빈 뼈들이 일어서는 소리를 통해 추월의 가을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겠습니다. 옆구리 중후군이에요. 중후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중후군은 신두름이라고도 그래요. 중후군은 어떤 공통적인 면이 있는 몇 가지 중후가 함께 있어요. 근데 그게 병적 증건 그 증세인데요. 중후군은 특별한 어떤 병명을 붙이지 않아요. 뭔 증후군, 뭔 증후군, 뭔 증후군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특별한 병명이 없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첫 수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 많은 나무로 사연 하나 맞추어 간다. 여기까지 오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죠. 몰라요. 상처 많은 나무로 사연을 맞춰 간대요. 상처 많은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원목 의자만 고집하는 팔순의 아버지에게 원목 의자만 아는데요. 이런 소파라든지 이런 여기서 폭신폭신한 그런 의자가 아니고 그 원목 의자, 학교 그 걸상 같은, 네, 걸상 그런 의자 같은, 네, 그런 원목이죠. 아버지에게 때로는 딱딱한 것도 안락함이 되는 걸까? 딱딱한 것도 안락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딱함과 안락함을 같이 넣어놓음으로써 시적, 예를 들면 부풀림을 더 크게 만든다고 그랬죠. 항시 말을. 그러니까 딱딱함과 안락함을 대비함으로써 이 원목 의자를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아버지가. 두 번째 수 보면 이제 혹시 나옵니다. 딱딱한 것이 안락함이 드는 걸까? 이게 사연이에요, 지금. 어머니 보내고,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죠? 생의 척추 무너진 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생의 척추였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기우뚱 옆구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그렇죠. 이렇게 양동이처럼 딱, 이렇게 추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저울처럼 이렇게 딱 균형이 맞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푹 기울어버린 거죠, 이렇게. 예. 슬픔을 지탱하기엔 두 다리가
돌아갔다. 그럼 뭐예요? 의자는 내 다리죠. 내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리로 있을 때는 슬픔을 지탱했어요. 균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내 두 다리로만 있으려 보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잘 써진 시입니다. 좋은 시조 한 편 읽어봤습니다. 그 아내를 떠나보낸 어떤 슬픔, 혼자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수쿠령이에요. 수쿠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촌에 가다 보면은 강아지 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보다 큰 거. 모양은 꼭 강아지 풀하고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억세냐면은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달구지, 구루마, 이 강길을 그 가운데가 그게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양쪽으로 수크령이 이렇게 바퀴 있는 데만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바퀴 있는 데로 풀이 없으니까 걸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쪽 스크령과 이쪽 스크령 묶어놔요. 이렇게. 그럼 그거 걸려서 넘어지죠. 그리고 이 스크령이 잘못하면 손 같은 거 억새같이 이렇게 톱니가 있어갖고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겨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본문에 보면 힘센 놈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 질경이 있잖아요. 그 질경이를 뽑아가지고, 질경이 꽃대 있잖아요. 그 뽑아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많이 내기하고 그랬습니다. 이 수컷형으로도 그렇게 해요. 굉장히 질깁니다, 이 거시기가. 그래서 이제 벽과의 단연생 초분이에요. 벽과예요, 이것도. 그래서 강아지 풀하고 비슷한데요. 억센 뿌리와 막 입이 막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방용, 어디 이제 사방용이라는 것은 어디 이제 홍수나 어떤 피해 났을 때, 무엇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런 걸로 입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초, TV로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상당히 억센 식물이에요. 근데 이것만 또 모아 놓으면은 조경용으로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풀도 한 가지만 모아 놓으면은 상당히 이뻐요. 대망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캐보면 한 가지만 딱 해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달개비도 마찬가지고요. 수크령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꽃이라고 하기엔 강아지 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강아지 비슷해요. 강아지 풀과 갈증뿐인 이슬 한 모금 땅에 떨어질까 괜한 걱정에 휩싸이곤 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너무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은 바로 별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에 휩싸이곤 했다. 답은요 1324입니다. 누구도 살아있는 꿈을 3번입니다. 꺾지 못하게 손깍지를 끼고 꺾지 못하게 손깍지를 꽉 끼고요. 2번 들길 가장자리의 그림자로 길어졌다. 풀이라고 함부로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대일 가고쯤은 해야 한다. 톱니가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사는 신센놈이라고 부르지. 신센놈이에요. 가는 허리에 휘감고 바람이 부는 날 삼키지 못한 그리움이 파동치면 실수한 후 예의 바른 표정을 하고 먼 데서 들리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에 쭈뼛 모낭을 세운다. 모낭. 모근을 이제 감싸고 있는 털을 모낭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강아지 풀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났잖아요. 거기를 모낭이라고 합니다. 이게 털모에 이제 그거예요. 그게 영양을 공급하는 주머니래요. 네. 그래서 시 재구성하기 한번 수크령 흔히 있는 풀입니다. 한번 봤습니다. 이제 한번 시를 고쳐보겠습니다. 첨삭하기네요. 노를 탁분하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노를 탁분하는 거예요. 탁분. 이게 문자나 무늬 같은 경우를 종이에 찍어내는 것을 탁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석을 탁분하고
어탁, 물고기를 이렇게 어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떠내는 거예요. 그대로. 웅덩이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가? 상당히 어렵죠? 일단 웅덩이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가? 구름이 지나가거나 머무를 때 박제된 시간 밖에서 시간이 박제됐대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박제한다 그럽니다. 고요 중심으로 수면이 길을 내준다. 여기서 고요 중심으로를요 가운데 줄 고요 중심을 향해 길을 내준다. 바람에 떠밀린 여백이 산그늘을 밀어내면 이렇게 여기는요 떠밀린 여백이 이거를 바람에 떠밀리듯 산그늘을 밀어내면 빛은 예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어렵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빛은 예각으로를 노을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슬하에 두었던 자식 다 분가시키고 따로 살리면 되는 거죠. 선역의로요. 쪽으로가 아니고 선역입니다. 선역의로 귀를 묻는 어머니. 그러니까 분가를 시키고 귀를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식이 오나 안 오나 자꾸 이렇게 눈을 저기 대문 밖으로 자꾸 한다든지 귀를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 잘못된 건 없어요. 노를 뭉쳐서 힘껏 던지면 별이 들까. 줄 그서 넣고 있는 유야됩니다. 이런 구절은 사유예요. 노를 뭉쳐서 힘껏 던지면 별이 들까. 쭈글쭈글해진 공이 굴러가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쭈글쭈글한 공은 굴러가는 방향 지멋대로 가잖아요. 월삭이 든다. 하늘을 달 이게 여건 빼면 좋겠습니다. 월삭이 든 것까지. 달이 초승달로 떠오를 때까지 웅덩이는 거울은 왕거드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여보 그렇게 잘못된 건 없어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빈터를 따라 흐르는 은하수는 다만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 은하수가 쭉 쏟아지는 것이 어머니의 눈물이래요. 당신에게도 청춘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도 청춘의 시절이 반드시 있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나이살로 찌든 감정마다 버들립 와편이 낯설다.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나이살로 찌든 감정마다 어머니 숨구멍 같은 오래된 배움의 독방이 아니고요. 독방은 외로운 방이에요. 어머니 홀로 있는 방입니다. 오래된 독방. 꼭 한번 해질녘쯤 문을 열어둔다. 이제 거시기는 없는데요. 그 어휘 같은 것만 조금 정리하시고 이런 시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사각이 한번 봤습니다. 첨사각에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고치면 또 고칠 수 있고 또 고치면 또 고칠 수 있고 이건 또 예를 들면 그 시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법에는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있는데 두리번거린대요. 지금 뭐 때문에 두리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새장 속에는 끊임없이 새를 기다리는 새가 있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새장 속에 새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외롭거나 또 고독해서 어떤 새를 기다리고 있어요. 외로우니까요. 또 새를 새장 속에 가두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새를 날려보내는 새가 있대요. 어떤 새는 새장 속에 지가 외로워서 새장 속으로 어떤 새를 기다리고요. 새장 속에서. 어떤 새는요. 그 상대방의 새를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는 새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구속과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 뒤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내용을 알아요. 이게 전면
전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부분 감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내가 설명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하죠. 네, 보호자. 안병원 입구 가로수들은 안병원이 있어요. 그 입구에 가로수가 있어요. 진단과 예후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가로수들은요, 병의 상태를, 이게 진단하는 것은 병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고요. 예후는 병을 치료한 후에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라는 것은. 그런 걸로 해서 가지런히 정렬 줄지어 서 있다. 또 그것도 앞에 뒤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게 썼다는 겁니다. 추문입니다. 추문. 더럽고 좋지 못한 소문을 추문이라고 하죠. 네. 삶은 언제나 맹세와 무관하게 사라졌다. 아, 맞아요. 맹세를 해요. 자기 스스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맹세할 수 있고, 아, 난 내일 아침부터는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 스스로 맹세도 하고 자기 스스로 약속했지만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 그리하여, 하여는 그리하여입니다. 구석은 글썽이는 비밀들의 성소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어떤 구석은요, 글썽인데요. 뭐 눈물로 글썽이는지 뭘로 글썽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구석으로 불릴때요. 왜 그러냐면 추문이니까 그래요. 추문이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추문으로만 아니면 풍문으로만 이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분 감상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40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 잘 견디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앉아 계신 김혜숙 선생님, 우리 최오련 부회장님, 차상영 선생님, 정말 끝까지 어려움 견뎌내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정말 약속은 깨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40강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빼먹고 이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40강 2시간씩 예를 들면 시간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또 40강에 3회씩, 1강에 3회씩 나왔으니까 120회가 이게 나온 겁니다. 대단한 상가탑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자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자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수업을 진행하면서 1강부터 하면서 40강 하면서 선생님들 덕분에 너무너무 제가 수업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읽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그럼 쟤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시로 선생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